데카메론. 이분은 저를 정복하진 못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돈을 갖고 싶은 거려. 명예도 드높은 고위 성직자인 안토니오 도르소님이 피렌체에 사교로 계실 때 루베르토 왕의 군단장이었던 데고 델라라타라는 카탈라니아의 귀족이 피렌체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제법 용모도 단정했고 무엇보다도 대단한 호색가였는데 그는 많은 피렌체의 여성들 가운데서 특히 방금 말씀드린 사교의 아우님의 손녀 뻘드는 아름다운 부인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군단장은 그녀의 남편이 상류 계급 출신이지만 매우 욕심이 많고 뱃속이 검은 인간이라고 들었으므로 그에게 부인과 하룻밤만 자게 해주면 피오리노 금화를 500장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본의 아니게 군단장과 자게 되고 군단장은 당시에 사용되고 있던 포볼리노 은화를 도금해서 그녀의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것이 세상에 알려져 그 속 검은 남편은 손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교는 영리한 분이라 그런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고 있었습니다. 사교와 군단장은 자주 만났는데 성요한 축제일에 말을 타고 경마가 진행되고 있는 경마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많은 여자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가운데 젊은 여자 하나가 사교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분은 늙음하게 지금 한창 번지고 있는 페스트에 걸려 돌아가셨지만 알레시오 리누치 씨의 사촌동생으로 논나데 풀치라는 부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분은 싱싱하고 나이도 젊어서 매우 아름다웠으며 말솜씨도 좋고 상냥한 마음을 가진 분으로 포르타 산 피에로의 남편에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무렵이었습니다. 사교는 군단장에게 그녀를 가리켜 보이고 그녀 곁에 다가가서 군단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논나님,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논나 부인은 자기의 정결함이 더러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고 주위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뿐 아니라 반발을 하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교님, 이분은 저를 정복하진 못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돈을 갖고 싶은걸요. 이 말을 듣고 군단장도 사교도 두 손을 들어버렸는데 한 사람은 사교 아우의 손녀에게 파렴치한 짓을 한 장본인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아우의 손녀가 당한 피해자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말도 못한 채 부끄러운 듯이 슬금슬금 그 자리를 물러났으며 끝내 그녀와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편이 그런 식으로 먼저 물었으니 젊은 부인이 비꼬는 말투로 반박을 해도 누구 하나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것을 깨달은 법률가. 운명이라는 것은 천한 직업 그늘에도 훌륭한 턱에 보배를 감추어 놓았듯이 자연은 인간의 흉물스런 모습 밑에도 훌륭한 재능을 깃들게 하는데 우리 시에 살고 있는 두 시민에게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쪽은 포레제 다 라바타시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키가 몽땅하고 볼품없이 생긴 데다 코가 콱 주저앉아 바론치 가문의 가장 흉하게 생긴 사람과 비교해도 그가 훨씬 추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법률의 정통에 이름 있는 사람들까지도 민법의 대가로 칭송할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지오토라고 하는 천재적인 화가였는데 천재적인 재질은 만물의 어버이이며 하늘의 끊임없는 운행의 조작자인 대자연이 더는 아무것도 그에게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즉 그는 천필이나 펜이나 붓으로 자연을 비슷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붓으로 그려진 것은 자연물과 흡사하다기보다 보는 사람의 시각이 잘못되었나 생각할 정도로 진짜로 보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화가들 중에서 화백으로 불려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겸손해 그렇게 불리기를 한결같이 사양했습니다. 지오토가 사양한 이 화백칭호는 그보다 못한 제자들이 다투어 빼앗아 갔으나 이것은 그에게 더 큰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술이야말로 위대했지만 용모나 체격에 관해서도 포레제 씨보다 낫다고는 인사치레로라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포레제 씨와 지오토는 무젤로의 땅이 있었는데 포레제 씨는 마침 재판소가 여름 휴가로 놀게 되어 자기의 땅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새를 낸 늑다리 말을 타고 돌아오는 도중에 마찬가지로 자기의 땅을 돌아보고 피렌체로 돌아가는 지오토와 만났습니다. 지오토는 타고 있는 말이나 차림새가 그보다 형편이 없었는데
두 사람은 늙었으므로 천천히 말을 몰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습니다. 그러다 여름에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돌연 소나기를 만났는데 두 사람은 친구이며 잘 아는 처지인 어느 농가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비는 갤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그날 중으로 피렌체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로마냐 지방에서 쓰는 낡은 망토와 너덜너덜 떨어진 헌 모자를 빌려 쓰고 말을 몰아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한참 말을 몰고 가노라니 비에 맞아 옷이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고 말이 차서 올리는 진흙으로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볼썽사나운 꼴은 누가 보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킬 만한 것은 아니었는데 차차 날씨가 어느 정도 개자 오랫동안 입을 봉하고 묵묵히 걷던 두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레제 씨는 입담 좋은 지오토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리저리 흘금흘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럽고 볼썽사나운 꼴을 하고 있는 그를 향해 자기 꼴은 생각도 않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지오토 군, 이제껏 한 번도 자네를 본 적이 없는 자가 여기 나타나서 우리를 본다면 과연 자네를 세계 제1의 화백이라고 생각할까? 지오토는 틈을 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포레제군, 그자가 자네를 보고 이 사나이는 ABC 정도는 알고 있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나를 세계 제일의 화가로 생각하겠지. 포레제 씨는 그 대답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으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사기로 여자를 탐하는 사람을 간단히 물리친 여자와 말을 곱게 해야 함을 깨달은 법률가 이야기였습니다.